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로버트 말로 전 특검의 하원 청문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이 청문회에 전국에서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회의 한 고참 보좌관은 자신이 100번 이상 청문회를 봤는데 이번 같은 준비를 하는 청문회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사위, 정보위원회, 민주당, 공화당이 각각 모의 청문회까지 이미 실시를 하면서 철저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번 청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 내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탄핵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2020년도 선거 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말로 특검이 지난 4월에 448페이지짜리 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한 말이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기소에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가 무혐의라고 생각을 했다면 내가 그렇다고 말을 했을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그렇게는 못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개의 사법방해죄 사례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을 이 보고서 내에 꾸역꾸역 넣어놓은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국민들의 의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번 수요일에 이 대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로 예정된 말로 특검의 청문회, 질문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또 정치적인 파급 효과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하원 법사위원회 그리고 하원 정보위원회가 로버트 말로 전 특검을 소환해서 연속적으로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법사위원회는 3시간 동안, 정보위원회는 2시간 동안 말로의 답변을 청취하게 됩니다. 이 청문회는 민주당에게는 트럼프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민주당 내 진보계의 의원들에게는 트럼프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은 이 청문회가 워싱턴의 익숙한 정파 간의 지저분한 정치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공화당의 역공으로 특검의 조사라는 것이 당초부터 편향된 당리 당략에 의한 부당한 수사였다 하는 점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어제 선데이 이미 민주당 측에서는 포문을 열었습니다.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미 트럼프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들이 있고, 이것은 고도의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상 탄핵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덤 셰퍼 정보위원장은 트럼프는 기소가 안 된 범법자이고 국민들은 특검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 사항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법사위 청문회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정보위원회 측은 트럼프와 측근들의 러시아 측과의 접촉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반응을 했는데, 이번 청문회는 President Harassment, 대통령 괴롭히기 작전이다 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계 시민들에서는 76%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체로 보면은 탄핵 반대가 54%로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공화당계 시민 쪽에서는 범법 증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은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은 공화당 다수당이니까 부결될 것이 뻔한데 성공 가능성도 없는 시도를 뭐로 하느냐, 또 이것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베이스를 단합시킬 수 있는 계기만 만들어줄 수도 있다. 빌 클린턴 당시의 탄핵을 통해서 이미 이것이 증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일 2020년도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하원에서도 지면은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소환권이라든가 조사권 같은 것도 없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입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 뭔가 새로운 거, 즉 트럼프에게 오명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 나오면은 여론이 돌아서게 되고 탄핵 요구도 무시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회는 이미 질문을 어느 정도 정해 놓았습니다. 사법방해죄의 증명을 위한 것인데 말러가 초장부터 불기소를 결정을 했다. 그 이유는 법무부 지침으로 현직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기소를 못할 것을 왜 힘 빼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질문이 이런 겁니다.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의 행위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방해죄에 대한 질문들, 트럼프가 그의 화이트하우스 법률 보좌관인 단 맥가너를 시켜서 특검을 해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또 트럼프가 그의 선거 보좌관인 코리 루안코스키에게 지시를 해서 제프 세션 법무부가 그를 조사 대상에서 열애시키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또 트럼프가 그의 보좌관들 폴 매너포트라든가 마이클 코헨이라든가 기타 보좌관들에게 거짓말을 지시하면서 사면 약속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은 이제 추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 쪽에서는 러시아 관련자들 그리고 위키리크스 정보 노출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트럼프가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집중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공화당 측의 방어 전략이 있는데 편향된 편견을 가진 수사관들에 의한 당략적인 수사다라고 채색을 하게 됩니다. 특검 내부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정치 헌금을 보낸 사람이 있었고 또 가까운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로버트 말러라는 인물의 입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되는데 그는 점처럼 입을 잘 열지 않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과묵할 수도 있고 모르쇠 일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평판을 받고 있는데 그가 12년 동안 FBI 국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번 의회 청문회에 출두를 한 적이 있는데 별로 건진 게 없다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연 그가 드라마틱한 증언을 하게 될 것인가 또는 종전대로 과묵한 응답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것도 질문이고 그가 2년 동안 조사를 한 후에 첫째, 증거 불충분, 둘째, 완전 면제는 아니야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는데 그 의미가 과연 뭐냐 이번 청문회에서 그 의문이 풀리게 될 것인가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의 답변에 따라서 민주당이 승자가 될 수가 있고 공화당이 승자가 될 수 있고 트럼프가 승자가 될 수가 있고 국민 여론이 바뀔 수도 있고 2020년도 선거 전에 큰 영향이 미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중앙정보국 CIA와 협력한 혐의로 17명의 스파이를 적발했습니다. 일부는 처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된 이들은 모두 이란 국적으로 CIA에 협력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들은 정보, 기술 작전을 비롯해 기밀 정보 수집 등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CIA가 이들의 스파이 활동 대가로 미국 기주나 일자리 보장, 금전 등을 제한했다는 게 이란 정보부 입장입니다.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처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어제 오는 24일 열리는 라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대한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들이 제시될 것이며 이는 대통령 탄핵 요구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그러나 뮬러 특검의 러시아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일방적이라며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24일의 뮬러 특검의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여론을 바꾸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들러 위원은 뮬러 특검의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위한 요건이 되는 중대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매우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부부의 결혼식을 방문했습니다. 언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뉴저지 배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PJ 몽겔리와 니콜 마리 몽겔리의 결혼식에 깜짝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혼식 참석을 꿈꿔왔는데 신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차례 초대장을 보냈지만 정말 올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자국의 유조선을 납포한 이란에 대응해 영국이 페르시아만 걸프 해역에 핵 추진 잠수함을 보낼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어스튜트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이 영국과 국제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될 것이라면서도 정교한 전자정보 수집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순수하게 방어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이란군 정예 부대인 이란 혁명수비대가 영국 유조선에 탑승하기 위해 헬리콥터로부터 줄을 타고 내려오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2주 전 영국군이 시리아로 석유를 싣고 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유조선인 그레이스 1호로 줄을 타고 내려간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어서 영국 측의 분노를 샀습니다. 주말 스톰 피해를 입은 북부 서버브 지역의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혹스와 스톰으로 놀스부룩, 윌링, 디어필드 등 북부 지역의 침수 피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가정들은 어제 베이스먼트에 침수된 물 제거하기, 부러진 나무 치우기 등 피해 복구와 청소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배우 저시 스몰렛, 불기소 처분에 대한 특검 임명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카운티 마이클 툼리 판사는 한 달 전에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특검은 앞으로 배우 스몰렛에 대한 의문의 기소 중지 조치를 한 쿠카운티 킴팍스 검사장과 스몰렛에 대한 재기소를 다루게 됩니다. 시카고 경찰이 또 엉뚱한 주택을 급습하고 어린이들에게 총을 겨누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개월 동안 3번이나 조사 대상 시설을 우인해 급습했었습니다. 이들은 수색영장을 집행 중이었으나 관련 없는 주택을 들어가 집에 있던 어린이 등 가족이 크게 놀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는 대부분 지역에 침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최고 75도, 최저 60도.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최고 81도, 최저 62도. 수요일 대체로 맑겠고 최고 81도, 최저 63도. 목요일 역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85도, 최저 66도입니다.